118쪽에 3번. 자, 일단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잠깐만 할게. 상태 변화. 그래프. 자, 이런 얘기가 있어. 우리한테 열이란 게 있다. 열은 두 가지 형태로 작용을 할 거다. 어떻게? 이렇게 현열, 그리고 잠열. 이게 뭐냐면 현자가 나타날 현. 숨이 숨어있다. 잠. 숨을 잠. 자, 그러면 이 열이 현열이다, 잠열이다 뜻이 뭐냐면 온도가 변화되는 게 보여지더라. 그때 사용된 열을 현열이라고 할게. 잠열은 그러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온도 변화는 없다는 거지. 하지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건 없지만 상태의 변화에 열을 사용했다면 그 열은 잠열이라고 할게.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뭘 갖고 왔어? 이렇게 칸막이가 연결고 이렇게 얼음을 갖고 왔다는 거지. 얼음을. 그래서 얼음을 막 갖고 와서 이 얼음에다가 일정하게 일정한 불꽃으로 가열을 한다. 가열. 계속해서 열을 공급을 한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열을 공급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가로축이 시간. 무슨 시간이냐? 가열 시간일 거다. 그러면 세로축에 뭘 그려볼 수 있느냐? 온도를 나타내 볼 수가 있다. 그러면 희한하게도 처음에 열을 딱 가는 순간 온도를 딱 꽂았는데 온도가 쭉 올라가. 근데 내 눈에는 온도가 올라가는데 계속 얼음이야. 근데 온도는 올라가. 그 다음 쭉 보더니 어떻게? 분명히 내가 봤을 때 막 얼음이 녹고 있어서 얼음하고 물하고 막 섞여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온도계는 0도로 계속 유지인 거야. 그러니까 상태 변화와 온도 변화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상태 변화 하는 동안은 온도가 안 변해. 그랬다가 또다시 온도가 슬슬슬 올라간다. 올라가다가 또다시 온도가 일정했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거지.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일단 다 알고 있지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다. 상태 변화다. 상태 변화. 상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원래는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 온도가 압력이 둘 다 상태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온도에 의해서 상태가 변한다. 그럼 그 상태가 뭐냐? 고체와 액체와 기체. 우리가 상이라고 하는 게 페이스. 그 형태를 갖다가 얘기할 거다. 그러면 고체, 액체, 기체가 있었었고 고체를 가열하면 액체를 가열하면 기체가 될 거다. 그럼 고체가 액체가 된 걸 우리가 뭐라 하냐? 용융 또는 융해 이런 말을 쓸 거라. 용해 갈 때 용해도 하고 다르게 융해. 그리고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건 기화, 기체가 거꾸로 된 건 액화. 그래서 이게 이름이 좀 제일 예쁘지? 액체가 기체로 변화, 기화. 액체로 변화, 액화. 이런 거 헷갈리는 사람 없을 건데 액체가 고체로 된다? 요거는 음고. 때로는 고체가 기체로, 기체가 고체로 바로 바뀔 수가 있는데 이거는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사라지는 거. 승화였다. 자, 그럼 어쨌든 용어는 알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할게. 그럼 내가 가열을 했어. 가열을 했는데 이 구간 온도는 변하지 않고 물과 온도 두 가지 상태가 공존을 하면서 상태는 변화하더라. 고체가 점점점 액체로 변하는 뭐가? 융해가 일어날 거니까 여기에 사용된 열을 융해열이라고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이게 온도 일정한 구간 말고 온도가 올라가고 있을 때는 고체거나 액체거나 기체 한 가지 상태일 거란 거지. 한 가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온도가 변할 거다. 두 가지 상태가 공존을 하면서 다른 걸로 변하고 있다, 분명히 그때는 상태 변화, 온도는 일정. 됐습니까? 두 개가 절대 같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너희들 95쪽에 보면 선지 1번에
온도가 일정한 구간에서 물의 열 에너지가 전달되지 못한다. 온도가 일정하대. 계속해서 가열을 해. 계속해서 가열하는 그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열이 전달 안 돼서 일정한 건 아니다. 어디에? 상태 변화의 열을 썼다. 됐습니까? 상태 변화의 열을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갈 수가 없다. 세뱃돈 받은 걸로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사고 저축도 할 수는 없다는 거지. 저축했는 돈만큼 먹고 싶은 거 살 수가 없는 거고 먹고 싶은 거 사는 것만큼은 저축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2번.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당연한 얘기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뒷페이지 잠깐만 가보면 너희들한테 어떤 얘기가 나오냐. 100쪽의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이런 얘기가 있어. 가로축이 뭐 칼로리다 이런 식으로 물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나 그건 디귿선지고 너희들한테 뭐 열의 일당량 이건 이번에 교과서에 너희 교과서는 없으니까 하진 않을 거라서 뭐 이게 어렵진 않다. 기억과 니은 70도일 때는 70도 80도가 되었을 때 여기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가 끓는 점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그래프 상으로는 80도가 끓는 점이니까 70도면 당연히 액체 상태일 거고 그럼 80도로 유지가 될 때는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요 위에 거니까 액체가 기체로 되니까 기화가 일어나는 거지. 고체 액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해됐지? 뭐 그런 거 쉽게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좀 있을 거고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건 사실은 101쪽에 4번을 잠깐 보고 싶어. 4번. 기체가 채워진 시험관에 풍선을 연결해 놨어. 그리고 그 안에 시험관에 물을 넣었더니 풍선의 부피가 감소를 하더라. 이랬나? 시험관을 물에 넣었더니 그러면 이 시험관이 있고 시험관에 풍선이 연결돼 있고 내 시험관을 어디에 물이 있는 데다 넣었더니 풍선이 원래 이만했었는데 작아져서 찌그러져서 요만하게 됐다. 그러면 이유가 뭔데? 이렇게 묻겠지. 이유가 뭐기는? 당연히 얘가 기체의 분자 운동이 느려졌으니까 얘들이 부피가 줄었겠지. 그럼 밖에 무슨 물? 찬물이 있었으니까 이쪽으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을 하고 얘가 열을 뺏기고 분자 운동이 둔해졌기 때문에 감소하지 않았을까? 이랬습니까? 그럼 선지 기억에 풍선 내부 기체, 내부 에너지는 그러니까 공기 분자들이 지닌 이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를 할 거라고. 됐습니까? 용어로 내부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할 건데 이 내부 에너지는 감소했다, 온도가 낮아졌다. 이런 상황일 거란 거지. 두 번째,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동안 물 밀도는 일정할까? 이런 오른쪽에 나가 있었지. 자, 이거는 그냥 기본 상식으로 물의 밀도. 이거 한번 생각해봐. 밀도는 뭐분의 뭐? 그래, 부피분의 질량이야. 물이 통 안에 있었으니까 질량은 일정하겠지. 그런데 온도가 변하면 부피 변하는 거야, 이거. 맞지, 그지? 온도가 변하면 부피가 변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예외적으로 물은 4도씨 밀도가 제일 크긴 한데, 이번에 그거 우리나라 과학자가 엄청난 걸 밝히는 게 있는데, 일단 나중에 대학교 가면 궁금해하면서 알아보길 바라고. 4도씨 물이 제일 밀도가 크다. 어쨌든 온도마다 밀도는 변한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니은은 밀도는 일정할 리는 절대 없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디귿. 물 온도가 올라가는 동안 대류가 일어난다. 자, 너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이거 기억을 해야 돼. 열의 전달 방식이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도 아무 얘기 못하는데 안 보면 틀리는 거야. 전도, 대류, 복사가 열 전달 방식이 있어. 근데 이 얘기를 전도, 대류, 복사 꼭 기억해야 되는 용어가 있어. 전도는 지금 책상에 쭉 있었잖아. 붙어있는 책상을 갖다가 오른쪽 끝을 팍 치면 저쪽 끝까지 떨릴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입자 운동이 이웃한 입자한테 충돌이 있으니까 전달이 되는 거야. 책상을 쫙 붙여놨지? 쫙 붙여놨으니까 하나 치니까 저 끝까지 떨릴 수 있다는 거지.
입자 운동이 이웃한 입자하고 충돌이 전달되면서 열이 전달. 그러면 고체 상태에서 열 전달 방식을 전도라고 하는구나. 뜨거운 냄비에 숟가락 걸쳐놨더니 숟가락도 뜨거워졌다. 맞지? 그 얘기 할 거고, 대류는 자, 요거 기억해야 돼. 입자가 직접 이동. 복사는 열 에너지가 직접 이동. 열 에너지가 직접 이동하냐? 입자가 직접 이동하냐는 다르다는 거지. 그러면 너 이름 항상 태양 복사 에너지였지? 태양에서는 전자기파 형태로 에너지 자체가 직접 왔어. 입자가 오는 건 아니고. 그러면 대류는 선생님 아까 히터 켜거나 에어컨 켜거나 했을 때 공기 입자가 차가워진 공기 입자가 내려오고 데워진 공기 입자가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류는 액체나 기체에서 이 입자가 움직이면서 열 전달해 주더라. 복사는 진공일 때도 가능하다. 딴 때도 괜찮지만 액체나 기체에서도 우리 앞에 난로 켜두고 있으면 열기 온단 말이야. 캠프파이어 할 때 모닥불 피워놓으면 열기 온단 말이야. 하지만 진공일 때조차도 따를 때 액체, 기체 말고 엔드 말고 진공일 때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얘들하고 달리 이 옆에 거 밑에를 가열을 했다. 가열을 하니까 분명히 아까 물이 몇 도씨였느냐? 정수기에서 냉수 뜨니까 4도씨였어. 밑에를 가열했다? 가열했는 거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돌면서 전체를 데워서 온도를 싹 올리겠지. 대류다. 이랬지, 그지? 상식적으로 아는 거지만 네가 혹시나 기억을 한다면 뭐가? 얘들 같은 경우는 열이 전달되고 그나 액체 입자가 데워진 액체 입자가 올라가고 위에서 차가운 액체 입자가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될 거니까 입자가 이동, 요 말을 기억을 하고 열 에너지가 얘들 책에서는 전자기파가 직접 이동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봐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일단 그 뒤에 114쪽 하기 전에 그 앞에 스털링 엔진하고는 살짝 그냥 한번 보도록 하고 114쪽에 한번 3번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냐? 일단 물체가 있었어. 마찰 X. 마찰은 없었었고 A가 정지해 있는 B한테 A가 끊고 정지해 있는 B인 거야. 그러면 물체가 이렇게 있었다. A가 있었었고 얘가 움직이고 있었고 B가 정지해 있었었다. 그때 셋째 줄 A, B가 충돌하고 한 덩어리가 됐거든. 운동을 한다. 근데 질량은 A가 B의 2배. 얘가 2M, 얘가 M. 나? 가에서 A 운동 에너지 얼마? 2제로. 맞습니까? 2제로. 그러면 얘들이 나중에 A, B가 이렇게 붙어서 한 덩어리로 움직인다는 거지. 한 덩어리로. 자, 그럼 일단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할게. 얘의 속력을 만약에 V라고 가정하자. 가정을 한다면 저 입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얘들 합해져서 한꺼번에 움직이면 3분의 1V. 이제 전에 게 얼마? 2M에다가 V니까 전의 운동량과 후의 운동량이 같아야 된다. 맞지? 그러면 V 하니까 안 이쁘지 않나? 무슨 얘기냐? 뒤에 거 한 덩어리 되면 얘가 3M 되는 거야. 좀 떨어질 수 있는 숫자면 좋겠어서 선생님이 이걸 수술을 잠깐 할게. 에너지가 2제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들 속력이 3의 배수면 참 좋겠다. 3의 배수면. 얘를 3V라고 했다면 나중에 거는 2M에다가 1M 더했으니까 한 덩어리 됐을 때는 3M일 거라고. 맞지? 질량은 A가 2배 맞고 그렇지? 그럼 2M에 M.
그리고 난 뒤에 셋째 줄에 AB가 충돌하고 한 덩어리가 됐다. 그리고 가에서 운동 에너지가 이제로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식 자체가 운동량으로 본다면 운동량 보존 전에 거 운동량은 얘는 정지였으니까 2m에다 3V. 후에는 전체 질량이 3m이었으니까 2V. 그럼 얘가 2V 속도로 움직일 거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에너지 값으로 본다면 이제로는 2분의 2m 그거 제곱이니까 9V 제곱이 되겠지. 9V 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굳이 앞뒤로 안 빼고 있으면 그대로 당겨놨단 말이야. 3V를 갖다 제곱했다. 적값이 이제로이다. 그러면 나에서 B 운동에너지. 여기 나에서 B 운동에너지는 2분의 얘가 나에서 B의 운동에너지는 2분의 M 곱하기 4 V제곱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봤을 때 결국 우리가 날리면 9mV제곱이 이제로다. 맞지? 근데 9mV제곱보다 내 생각엔 얘를 그대로 살려주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2분의 mV제곱 가만히 살려주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2분의 mV제곱 2분의 mV제곱 가만히 살려준다면 왼쪽 것 대 오른쪽이 18대 4인 거야. 그럼 에너지가 9대 2제. 맞지, 그지? 그럼 얘들은 왼쪽 거에 대해서 2제로 값에 대해서 작으니까 9분의 2 값이 되겠지. 됐나?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나올 것 같다. 됐습니까? 혹시 질문? 괜찮아? 그래서 이건 내가 생각했을 때는 3부위로 잡으면 제일 편할 것 같다. 그걸 염두에 두고. 자, 그 다음 115쪽에 5번이 있었었다. 115쪽에 5번. 5번 같은 경우는 물체 AB 실로 연결하고 A, P점에 가만히 놨더니 등가속도 운동을 했고 얘가 움직여서 Q까지 간 거지. 근데 그 거리가 얼마가 되었다? D가 되었다. 그럼 A가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이거 잘 봐야 되겠네. 얘가 이렇게 A가 옆에 도르래 연결해서 B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P점에서 Q까지, P에서 Q까지 이들 거리가 D였다. D를 이동을 했다. 그러면 분명히 A가 이동을 했다는 얘기는 B도 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가 D만큼 이동하는 동안 B도 반드시 D만큼 이동해서 여기 갔겠지. 핵심은 이건 거야. 여기서 봤을 때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B의 A가 P에서 Q까지 가는 거나 B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B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의 3분의 1배이다. 이렇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안 적을 거다. 난 어떻게 할 거냐? 혹시 확인을 먼저 해줘야 돼. 마찰 있어 없어? 모든 마찰과 저항은 무시한다. 첫 줄 아니면 마지막 줄에 다 내있겠지. 그러니까 번호 보고 다음 문장 반드시 확인 먼저 하고 문제 첫째 줄 봐야 돼. 맞추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마찰과 저항을 무시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될 거고 보존이 될 거니까 증가한 역학적 에너지와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그 값이 같을 거다. 그러면 만약에 얘가 매달려서 움직인다면 첫째 줄을 연결하고 둘째를 가만히 해. 기억을 했어야지. 가만히. 이 가만히가 왜 중요하냐? 얘가 속도가 0이었다는 거지. 빼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나? 물리에서 맞추고 싶으면 마찰이나 저항을 무시한다. 얘를 확인했어야 되고 두 번째, 가만히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정지였다? 분명히 정확하게 기대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 누가 증가를 했느냐? 가만히 두고 있었던 거 힘이 작용하니까 얘는 분명히 등가속도 운동을 한단 말이야. 등가속도 운동을 했으니까 빨라졌겠지. A, B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했을 것 같고, 그리고 더 이상 증가한 에너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감소한 에너지는 B의 위치 에너지였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얘만 적으면 끝나겠다. 나 굳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별로 안 좋아. 얘를 왜 굳이 3분의 1이라 해야 될까? 별로지, 그지? 얘가 뭐? 3분의 3 하면 얘가 1대 3이다. 운동 에너지 증가가 1이라면 위치 에너지 감소가 3이다. 그럼 에너지 값은 여기가 얼마? 2. 내 머리, 쌤 머리만 이렇게 굴리면 안 돼. 쌤 분명히 이걸 몇 번 강조했고 난 요 방식으로 푼다라고 이야기했다. 내 걸로 만들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알겠나? 들었다 끝이다 아니다. 반드시 내 거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걸 표기를 했을 때 이렇게 두 줄만 딱 적으면 끝나는 거라. 이제 다 했음. 선지 기억 볼게. A가 Q진할 때 운동에너지 AB 운동에너지가 몇 배? 2배이다. 오지. 얘네 P에서 Q까지 갈 때 A 운동에너지 증가, B 위치에너지 감소. 그러면 A 운동에너지 증가가 2, 위치에너지 감소가 3. 이게 주어라면은 작은 거니까 3분의 2배이다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세 번째, A가 P에서 Q까지 갈 때 B 역학대에는 감소할까? 얘를 봐봐. 증가 있는 거야. A는 증가밖에 없어. 그러니까 A는 증가밖에 없으니까 누군가 증가하고 누군 감소해야 되거든. 그럼 A는 증가밖에 없으니까 A가 증가, B는 감소. 그렇지. 됐죠? 그리고 1대 3이니까 감소가 3, 증가가 1이니까 감소지. 됐지? yes. 자, 그 다음 7번. 7번. 그럼 7번을 봤었을 때 확실한 거는 시험 때는 압박이 조금 더 심하기 때문에 아 이거 막 쥐었다 쌤한테 물으면 괜찮겠지가 아니다. 자 얘는 마찰이 있는 구간에서 조금 달라. 수평면에 가만히 놨다. 그 AB 실로 연결되어 있고 가속도 운동을 했다. 나는 A가 어떻게 속력이 3번이나 변했구나. 3번이나 변했구나. 어떻게 변했을까? 아 여기에 A가 질량이 M짜리가 있는데 마찰이 없는 구간에 가다가 마찰이 있는 구간에 가다가 또 마찰이 없는 구간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오른쪽 그래프에서 시간과 속력 그래프 시간이 t 그리고 4t 그리고 V가 여기서 이렇게 조금 삐뚤어졌는데 V와 2V 이렇게 됐나? 여기까 자, 선생님이 안 읽은 게 있단다. 안 읽은 게. 일단 셋째 줄 끝에 A 질량은 M이고 A가 수평면 PQ 사이에서만 마찰이 있고 OA 그러니까 0에서 T까지 A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이제로. 아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가는 동안에 이제로만큼의 운동에너지가 변한 게 있다. 정지하고 있다가 됐을 때 그 다음에 B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320이다. B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320이다. 아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네. A하고 B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아까 쌤하고 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증가한 거하고 감소한 거하고 같다. 처음에 속력이 제로였기 때문에 쭉쭉쭉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정되었다. 그럼 증가하는 게 뭐냐? AB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하고 감소하는 게 뭐냐? B의 위치 에너지가 될 거다. 그렇다면 위치 에너지 감소가 3이면 A 운동 에너지가 1이다. 1. 그럼 얘가 2다. 질량이 1대 2라는 얘기겠네. 질량이 1대 2라는 얘기겠네. A 질량이 M이다 라고 줬기 때문에 B 질량이 2M이다 라고 주고 싶었던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한 거다. 다시 한번 할까? 괜찮나? 아, 그게 여기까지인 거야. 요 뒤에 꺾였지? 그치? 쌤 생각에 여기가 꺾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아 이게 가속도가 이만큼
t 동안에 V만큼 증가할 걸. 3t 동안에 겨우 V만큼 됐거든. 그러니까 요때 와서 마찰에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P점이 여기고 여기가 Q점인 것 같아. 마찰이 없었으니까 그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기억산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되겠나? yes.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궁금한 게 그럼 T에서 4T까지 비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봐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물론 0에서 T까지는 AB 운동량 변화량이 1대 2제. 맞지? 그러면 여기 건 누구 속력이야? A 속력이야. A 속력. 그러면 A 속력이 얼마였다가 1이었다가 2 된 거잖아. 1이었다 2 됐지. 선지 니은에. T에서 4T가 요만큼 가는 거지. 맞지? 그러면 T일 때 A가 얼마? V였거든? 네, 4T가 되면 A가 2V가 되는 거야. 속력이 2배면 운동에너지 몇 배? 4배겠지. 4배지. 속력이 2배, 운동에너지 4배. 그럼 얘의 운동에너지가 얼마? 4가 되겠지. 알겠나? yes. 그럼 이거의 운동에너지는 항상 얘들 운동에너지 1대 2가 유지가 돼야 되겠나? 속력은 같을 거고. 그치? 속력이 줄로 연결돼서 일치할 거니까 핵심은 이거다. 줄이 끊어지지 않았다. 줄로 연결됐으니까 속력이 같을 거다. 속력이 같을 거니까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되고 V가 똑같으니까 m에 비례할 거다. 그럼 얘들은 운동에너지가 얼마? 8이 되겠지. 그럼 차이는 아까 분명히 여기 있는 거 이제로를 쓰면 싹 다 생략을 했던 거거든. 맞죠? 1 이제로를 그냥 이 적었었거든. 그러니까 더해진 값이 6이니까 6 이제로만큼 증가했구나. 이렇게 잡아올 수 있다는 거라. 어땠습니까? yes. 선제 디귿.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쌤들이 왜 좋아하냐면 애들 일단 쫄고 안 풀려고 할 거거든. 근데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야. 왜냐? 분명히 꺾였었고 꺾였으니까 요 구간에만 마찰이 있었을 거고 이 앞에 그 뒤에는 마찰이 없었을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증가한 에너지랑 감소한 에너지 똑같은 거지. 그러면 T에서 4T까지 AB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의 합은 이렇게 묻는 거라. 그러면 자, 증가한 에너지랑 감소한 에너지랑 같아야 되지.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증가한 에너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T에서 4T까지 이제 전체를 보는 거라. 됐습니까? 증가한 에너지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일단 너희들한테 얘들 아까 처음에 2제로, 2제로, 3제로가 됐을 거고 그러면 얘가 운동에너지가 그러면 이쪽 값은 얼마? 이 값은 12가 되나? 근데 물었는 게 A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의 합을 물었잖아. 맞지? 디귿에서 T에서 4T까지 얘들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의 합이야.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하냐면 이거 한번 봐봐라. 사실은 얘는 마찰이 없었지. 얘는 마찰 있나 없나? 마찰 있지. 맞지? 지금 쌤님은 속력으로만 나타냈어. 속력으로만. 그러니까 속력으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시됐는 거 V하고 얼마? 여기에 2V 됐던 거. 그것만 체크해서 얘기를 한 거지. 사실은 이 구간 마찰 있나 없나? 마찰 있잖아. 맞지? 마찰이 있었으니까 원래는 그보다 더 컸을 건데 덜 증가했던 거지. 맞지? 일부가 뭐로 발생했을 거다? 열로 발생을 했을 거다. 그럼 마찰이 없었다면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됐겠지. 맞지? 근데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를 거라고. 그럼 여기서 말 그대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니까 열로 바뀐 거 얼마야? 이렇게 된 거죠. 내 생각은 이렇다. 만약에 마찰이 없었다면 얘가 이만큼 온다는 얘기는 혹시 거리가 얘기가 될 수가 있나?
시간 속력이니까. 시간 속력이니까. 거리가 있을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요만큼 올 때 위치 에너지 감소 높이로 얘기가 되겠지. 원래 여기 거 마찰할 때 이 거리를 얘기한다면 사실은 얼마나 변환될지 알겠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그만큼 안 됐다는 거야. 그 차이만큼이 뭐로 바뀌었다?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었을 거다. 이해됐나?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거를 찾아줘야 되겠다는 거야. 그거를. 그렇다면 일단 제로에서 4t까지. 원래는 어떻게 해? 원래는 t에서 4t까지. 이렇게 하면 요 높이가 얼마? s는 vt제. 면적이. 이 면적이 1이야. 만약 요 삼각형이 이걸 h로 하자. 됐습니까? 그럼 이 면적 얼마가 돼야 되나? 얘가 이동한 거리. 1.5에다가 3. 요거 지금 0.5였지? 얘는 평균값이 요렇게 가면서 3만큼 간 거잖아. 맞나? 4.5가 한마디로 9배라는 얘기네. 9배. 이랬나? 그러면 여기서 만약 제로에서 t라면 b가 h만큼 내려가는 거지. b가 h만큼 내려갈 때 위치 에너지 감소가 3이다. 이렇게 됐던 거지. 그럼 쟤들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마찰이 있는 구간 동안 갈 때는 얼마? 이 사이에서는 9h만큼이 내려가는 거지. 9h만큼. 준아 맞나? 뭐가? 마찰이 없었다면 h만큼 변했다. 그럼 마찰이 없었던 거, 이거 만약 마찰이 있는데 요 높이, 이 거리만큼이, 그러니까 이게 h 대 9h일 거라고. h 대 9h일 거라고. 길이 b가. 길이 b가. 그럼 누가 한번 생각해봐. 얘가 나중에 왔었을 때 물론 에너지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막 생기지. 맞나? A가 운동에너지, B가 운동에너지 생길 때 그만큼 B 위치 에너지 감소한 건 맞지? 됐습니까? 이때는 증가한 거랑 감소한 거랑 똑같을 건데 이 사이 구간은 증가 감소가 같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지? 그치? 증가 감소가 없고 일부는 열 에너지로 발생했을 거라고. 그럼 그 일부 열 에너지 발생했을 게 얼마나는 걸 계산한다는 거지. 그럼 봐. 여기서 변화가 요 기간 동안에 결국은 3,2만큼 변했다면 원래는 높이가 9배라면 얼마? 에너지 변화가 3, 9, 27. 27,2만큼 변해야 될 거라고. 27,2만큼. 변화가. 마찰이 없었다면, 마찰을 무시한다면 쟤는 분명히 27에 해당하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환이 돼서 나타났을 거라고. 근데 우리한테 마지막에 남아있는 에너지들은 얼마이냐 얘를 생각을 하는 거지. 됐나? 자, 원래 얼마가 변하고 3만큼 변하고 그 다음에 27만큼 변해서 토탈 얼마가 변해야 되는데 30만큼이 변했어야 될 거라고. 30만큼의 역학적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건데 32제로만큼. 지금 갖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 값은 10인 거야. 그래서 18이 없어진 거다. 자, 간단히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건 요 문제가 좀 참신한 문제거든. 자, 봐라. 지금 어떤 얘기가 있었는 요렇게 있었다. A와 B는 연결이 되어 있었었고 그리고 여기 A가 움직일 때 이 거리에 마찰이 있고 또다시 마찰이 없는 거리가 생겼다. 그런데 시간과
속력 그래프가 있었는데 t일 때 그리고 4t일 때 속도가 v에서 2v까지 v에서 2v까지 여기하고 여기하고 꺾인 부분이 다른 거라. 얘하고 얘하고 가속도가 다르다는 거지. 왜 그랬느냐? 여기 소문자 F 마찰이 존재했기 때문에 아마 속도 증가가 좀 달랐을 거다. 그럼 일단 너희들한테 문장으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여기에서 0에서 t까지 갈 때 아마 여기가 꺾였으니까 요때가 t일 거고 요때가 4t일 거야. 왜? 또 꺾였으니까. 또 꺾였으니까. 그러면 0에서 t, 0에서 4t 이렇게 된 관계가 있는데 요 상황에 딱 요만큼 왔을 때 어떻게 됐냐? B에서 위치 에너지 감소하고 누구? A에서 운동 에너지 증가하고 얘기했나? 맞지? 얘들이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 그럼 우리는 증가와 감소가 같아야지. 그러면 B의 위치 에너지는 분명히 내려갔을 거니까 감소를 했고 아까 그 그대로 넣는 거다. 그럼 얘는 A도 B도 운동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0에서 T까지는 마찰을 무시할 거니까 증가한 에너지, 감소한 에너지 같아야 된다. 그럼 B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의 값이냐? 2의 값이다. 그러면 AB는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속력이 똑같은 상황이다. 속력이 똑같을 거니까 결국은 운동 에너지는 어디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 그럼 A와 B의 운동 에너지가 1대2라는 얘기는 얘들이 질량도 M과 2M으로 1대2가 돼야 되는데 얘는 M이라고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B도 2M이다. 확정이 된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굳이 이 그래프를 줬는 이유가 뭘까? 아,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관계를 준 거지. 여기서 면적이 VT, 요 면적이 1이라면 여기는 면적 굳이 이걸 하나하나 삼각형, 사각형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중간에 평균값 그리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끝나? 그러면 얘가 면적이 9가 되는 거라. 됐지? yes. 요까지가 원활하게 된다면 이게 H만큼, 얘가 9H만큼. 그러면 만약에 마찰 자체가 완전히 무시가 된다면 0에서 H까지 갔을 때 0에서 9H가 아니라 더해서 되는 거니까 10H만큼 갔을 때 얘기를 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분명히 이때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 물론 위치 운동 바뀌었지만 그 변화의 값이 3이었을 거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마지막에 4t 왔을 때는 이 값이 30만큼으로 역학적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될 거다. 갖고 있어야 될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표에서 봤었을 때 0에서 t고 그리고 t에서 4t고 이렇게 봤을 때 A, B 속력이 여기가 V였는데 여기가 2V가 된 거야. 맞지 그치?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얘가 1대2라고 봤으면 속력이 2배가 되어서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하고 비례한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몇 배? 4배가 됐을 거고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돼서 8이 됐을 거다. 됐습니까? 그럼 B 위치 에너지 감소한 만큼 A, B 운동 에너지 했다는 거지. 그 에너지가 얼마다? 합이 12네. 합이 12. 됐습니까? 그럼 그때 남아있는 운동 에너지 10이다? 원래 원칙으로는 30만큼 돼야 되는데 12만큼 밖에 없다. 어디 갔을까? 열로 발생했는 게 18일 거다. 열로 발생한 게 18일 거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여기서는 B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것만큼 얘들이 A, B가 운동 에너지를 가졌는데 그거는 어디에서? 0에서 T까지이고 그러면 T에서 4T까지는 무슨 상황이냐? 마찰이 있었을 거니까 A, B의 운동 에너지로 되면서 어떻게 열로도 발생을 했을 거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마찰 무시했다면 얘는 이 자리가 높이가 1대9 이렇게 될 거니까 3대 30이 된다. 바뀌었나? 예스. 자, 한 문제가 풀이가 좀 길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118쪽에 3번.
자, 이걸 파동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118쪽에 3번 발행. 3번에 봤었을 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 마찰이 없대. 마찰이 없고 용수철이 상수가 K래. A, B에 연결돼 있다. 그리고 A, B 접촉시키고 있고, 예, 접촉이지. 묶어놨다, 안 묶어놨다? 묶어놓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접촉시켜서 갖다 놓고 그대로 쫙 밀었다는 거지. 얼마만큼 압축? L만큼 압축. 됐습니까? 그때 나는 가에 있는 B를 가만히 놨더니 함께 운동을 하다가 분리가 되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한국말 그대로 읽어야 돼. 급하게 읽다가 완전히 망치느니 정확하게 잘 읽어. 얘가 원래 길이가 있었었고, 원래 길이란 말이 얘를 평형이란 무슨 평형? 흰평형. 용수철에 있어서 x = 0 변형된 길이가 없었다. 탄성력 없었을 때. 그때로부터 얼마만큼? L만큼 압축을 시켰다. 됐습니까? L만큼 압축을 시켰었고 그걸 갖다가 압축시키고 일단 놨다는 거지. 놓으니까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지금 A는 용수철하고 딱 붙어져 있는가 봐. 붙여져 있으니까 잠깐만, 쏘리.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두 개가 붙어져 있는데 얘가 그러면 이렇게 쭉 딱 A가 왔단 말이야. A가 오고 그럼 B는 탁 튕겨놨지. 맞지? 튕겨난 상황이야. 자, 그러면 너희들한테 봤을 때 넷째 줄 A, B가 함께 운동을 하다가 B는 분리가 됐어. A, B 질량은 얼마고? M이고 3M이다. M이고 3M이다. 됐나? A, B가 분리된 순간 B의 속력은 얼마였다? V였다. V된 순간. 됐나? 그 다음에 A, B가 분리된 이후 용수철이 원래 길이로부터 최대로 늘어난 길이가 X이다. 얘가 최대로 늘어난 길이가 X이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X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는 V. 구해라. 이렇게 됐지. 그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얘가 지금 압축이 된 상태란 말이야. 압축이 된 상태면 압축된 상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K, L 제곱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2분의 K, L 제곱.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자. 얘가 지금 V로 분리가 되어서 왔단 말이지. 그럼 얘가 분리가 되어서 속력이 V면 분리 딱 되는 그 순간이 V였고 그 이후에는 등속 아닐까? 맞지? 이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얘가 탄성력 에너지 있었지? 맞지? 탄성력 에너지만 있었고 그리고 평형점까지 딱 되면은 요때 늘어난 길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지? 없는 거지? 이 경우엔 뭐로 바뀌어? A, B의 운동 에너지만 치는 거 맞나? 막 압축됐다가 탁 왔지? 그치? 왜 딱 오면 A, B 운동 에너지로만 있겠지? 얘가 A와 B의 운동 에너지로만 되겠지. 운동 에너지로만. 그럼 그게 얼마? 2분의 1 4M V0의 제곱. 일단은 그렇게 했어요. V0 적은 거야. 얘를 저기 딱 왔었을 때 A, B 일단은 분리됐을 때 V 됐지? 그치? 근데 얘가 딱 오면 이게 에너지 보존 되는 거지. 에너지 보존. 에너지 보존. 그럼 만약에 이때 제자리 두 개가 따닥 왔다. 이때가 V0였다. 근데 그 다음은 뭘 생각해야 되면 이제 좀 분리가 되지. 두 개가 분리가 되면 무슨 과정이 있어야 되면 운동량 보존이 성립을 해야 돼. 운동량 보존. 그러니까 얘들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분리되고 난 뒤에 자, B는 앞으로 쭉 가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거 압축되었다면 얘들 쭉 압축되었다가 왔대. 여기 와서 멈출까? 좀 더 밀려날까? 좀 더 밀려날 수도 있겠나? 맞지? 좀 더 밀려났다가 그리고 난 뒤에 얘가 분리가 딱 되고 그럼 자 네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얘가 용수철에다가 매달고 어떤 걸 갖다가 밀어놓으면 왕복으로 움직였대. 근데 얘들은 그건 아니란 거야. 왜냐? 분명히 마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얘들 오다가 탁 밀어서 B는 튕겨나가고 A는 또다시 움직이는 모습이 달라질 거란 거지. 이해됐나? 그래서 여기가 봤을 때 지금 물어놨는 게 지금 얘 뭐 물어놨다? B의 속력 물어놓은 거 맞나? B의 속력인데 이런 문자로 어떻게 보이냐면 L도 보이고 M도 보이고 K도 보이고 막 이런 거 보인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내 생각엔 그래. 얘들이 오른쪽에 나가 됐을 때 우리한테 봤을 때 여기 탄성력 에너지가 분명히 있었던 게 요게 분리될 때 에너지 상황이 어떠냐를 봐줘야지. 에너지 상황을. AB가 분리가 딱 될 때. 그러면 AB가 분리가 될 때 그때 역시 에너지 보존이 될까 안 될까? 분리되는 순간까지 에너지 보존은 돼야지. 그 분리될 때 운동량 보존도 돼야 될 거고. 맞지, 그치? 그러면 내 생각에 분명히 왔었고 분리되는 순간까지 얘들 그럼 탄성 에너지 하고 그리고 AB 운동 에너지 있을 거고. 맞겠나? 그러면 우리가 요 점에 딱 가면 X 이꼴 제로겠지. X 이꼴 제로인데. 그보다 많이 더 늘어나서 간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야. 상황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면 자 잠깐만. 이게 그러면 용수철에서 이렇게 왔었을 때 얘가 원래 길이보다 이렇게 와서 더 늘어난다. 더 늘어나서 이제 A가 나는 되돌아갈게. 근데 니는 그대로 갈 거라면 하면 분리가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나는 이제 되돌아갈 거다. 그러면 이게 A가 매달려 있는데 내가 이제 되돌아갈 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A가 정지 상태가 된 거야. A가 정지 상태가 된 거야. A는 여기까지 왔다가 탁 돌아갈 거니까. 근데 B는 되돌아가지는 못해. 왜 누가 잡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그때 B는 가던 거 그대로 갈 거라는 거지. 잘 되겠나? 자, 연결이 되어 있냐, 연결이 되지 않냐기 때문에 A가 왔을 때 원래 길이보다 더 늘어나서 A가 쭉 올 거다. 그치? A가 쭉 와서 요까지가 최대로 늘어날 수 있는 거라. 만약에 최대로 늘어날 수 있는 거라면 요까지 늘어났다가 이 용수철은 되돌아갈 거거든. 그럼 이 순간에 A를 봐봐. 이 순간에 A는 보면 A는 이제 정지했다가 되돌아갈 거라니까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 용수철하고 연결된 A는 이미 정지했지. 운동 에너지는 있다 없다? 운동 에너지는 없다. 얘가 운동 에너지 값을 이야기해야 되지만 얘는 없다. A 거는. 됐지? 그 순간 B는 운동 에너지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야지 그 속도 그대로 가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쭉 오다가 딱 분리가 돼서 나는 이제 순간 정지하고 정지하고 백해서 갈 거고. 맞지? 쫙 오다가 정지해서 백해서 갈 거고 B는 그대로 탁 튕겨 나간단 말이야. 됐나? 그때 자 우리한테 정확한 시점 좀 애매한 게 얘는 정지했고 얘는 속력이 V다라고 하는 게 좀 그런데 시점이 약간 차이가 나긴 하겠지. 그럼 용수 쭉 늘어나서 탁 튕겼단 말이야. 언제 튕겼느냐? 얘들이 사실은 여기서 딱 튕겨서 B는 조금 빨라질 거고 A는 좀 느려진 상황. 왜냐? 여기를 지나고 나면 왼쪽으로 탄성력이 된다 이거. 평형 길이보다 늘어나면 탄성력이 더 크고 이쪽에 압축돼 있으면 탄성력이 오른쪽으로 크고 맞지? 그럼 분명히 얘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려운 건데 원래 요 길이에서 왔을 때 얘한테만 용수철이 매달려서 저쪽으로 당기는 힘이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쟤는 저쪽으로 당기는 힘이 있고 얘는 그대로 마찰이 없으니까 그대로 갈 거니까 실제로 변형된 길이가 제로가 되었을 때 두 개는 분리가 될 거라.
두 개는 분리가 될 거라고. 두 개는 분리가 되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 A는 어떻게 지가 갖고 있던 이 탄성 에너지 있었지? 탄성 에너지 있겠나 없겠나? 여기 오면 딱 정중앙에 오면 탄성 에너지 없겠지. 늘어난 길이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A 운동 에너지는 있겠지. 됐습니까? A 운동 에너지 있었을 거고 그거로 얘가 이렇게 탄성 에너지를 더 주면서 늘어났다가 되돌아갈 거라고. 그리고 B는 아까 원래 길이만큼 왔었을 때 이제 A한테는 탄성력이 작용하고 B는 그대로 갈 거니까 분리가 된다고. 됐습니까? 그때 분리가 될 때 이 B는 아까 분리가 되는 그 순간에서 얘가 분리 이후에는 등속으로 계속 움직일 건데 이런 얘기라고. 자, 그러면 우리한테 질량을 얘기한 게 있나 없나? A, B 질량을 있었네. A가 질량이 얼마고? M이고 B는 얼마이고? 3M이고. 됐나? 그러면 혹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될까? 나에서 오른쪽에 분리가 될 때, 나에서 오른쪽에 분리가 될 때 탄성 위치 에너지하고 그거 최대값 비운동 에너지하고 똑같다.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됐을 때 B의 탄성 에너지의 최대값하고 B의 운동 에너지가 똑같다. 소리. B가 분리될 때 그때 탄성 에너지의 최대값하고 B의 운동 에너지가 똑같다. 얘들이 여기 와서 딱 분리가 됐다. A는 용수철하고 붙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려고 할 거고 그리고 B가 탄성 에너지만 이제 가질 수는 없는 상황. B는 운동 에너지로 되었다. 그러면 그래서 탄성 에너지가 최대가 될 때가 비운동 에너지 같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B는 등속으로 가는 게 맞겠지. 그 다음엔 등속으로 가는 게 맞겠지. 근데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식이 만들어져야지 속력이면 뭐면 구해낼 수가 있을 건데 첫 번째 건 일단 얘들이 봤었을 때 2분의 KL 제곱 했던 게 얘들 함께 와서 여기 딱 왔을 때 중앙에 늘어난 길이가 없었을 때는 그때는 2분의 1 MV0 제곱처럼 속력이 얼마가 딱 됐을 거다. 그리고 난 뒤에 얘가 A가 가서 A는 더 느려질 거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한테 봤을 때 B는 계속해서 등속으로 갈 거다. 맞지? 등속으로 갈 거다. 그리고 A, B가 지금 분리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분리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B의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우리가 이거 일단 2분의 1 M V제곱 얘는 확실히 아는 거지. 얘는 확실히 아는 거지. 왜냐? 이거는 B 자체는 속력이 V고 됐나? 그 속력. 근데 이 속력 V가 얼마인지를 다른 문자로 이야기를 해왔잖아. 다른 문자로. 그럼 발행 여기서 봤을 때 아까 탄성 에너지 있었지? 이게 AB 운동에너지 완전히 되었다면 이 운동 에너지 몇 대 몇으로 나눠 가져야 돼? 질량하고 비례하지. 1대 3으로 나눠 가져야 되는 거야. 1대 3으로. 여기 요 시점에 딱 오면 평형점에 오면 AB의 운동 에너지만 가진다. 됐나? 평형점에 오면 AB 운동 에너지만 가진다. 그때 AB 운동 에너지는 사실은 전체 탄성 에너지를 갖다가 1대 3으로 나누어 가질 거다. 그리고 난 뒤에 B는 그 이후에 등속으로 간다면 얘가 2분의 K L제곱에 대해서 몇 등분? 4개 중에 3개는 직걸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잘 되겠나? 4개 중에 3개를 직거로 갖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날아가서 속력을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 말 애매하나? 됐나? 그럼 요렇게 해서
그러니까 탄성에는 최대로 됐던 거 얘를 1대3으로 나누어 가져야 이 에너지의 4분의 3등분을 B가 갖고 있었었고 그 값이 2분의 1 mv 제곱이다. 이렇게. 됐나? 그러면 속력 계산하면 숫자 날리면 어떻게 2가 살아남아 있어야 되고 L 제곱 있으니까 2분의 L이고 루트 K가 여기 M 있었지? M 있어서 M분의 K 요게 V가 된 거지. 잘 됐나? 그럼 만약에 B가 요런 상황이었었다. 궁금한 거?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해줘야 돼. 괜찮아? 그러면 얘가 여기 있다고 왔다. 원래 길이만큼 왔다. 원래 길이만큼 오면 AB만 에너지를 지녔다. AB 운동 에너지 지녔던 거 그때부터 여기서 용수철 딱 끝나고 나면 AB 요 상황이 딱 되고 나면 이제 A는 얘하고 함께 움직일 거고 하지만 얘는 이쪽으로 탄성력이 작용할 거니까 이제 느려질 거고 얘는 그때 그 상황으로 이제 에너지가 꼭 옆으로 가면서 등속 운동을 하게 될 거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A 같은 경우에는 아까 탄성 에너지가 얼마냐? 2분의 K L 제곱에 대해서 4분의 1을 탄성 에너지로 갖고 있었는데 그 탄성 에너지 갖고 있던 거 가지고 이제 A가 늘어났었단 거지. 늘어났을 때 그때 A가 정지하는 순간에 생길 거야. 정지하는 순간. 그러면 늘어난 채 최대 탄성 에너지를 가질 거다. 그게 2분의 K 뭐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될 거니까 2분의 L의 전체 제곱 해야지. 식이 성립할 거니까 최대로 늘어난 길이는 2분의 L이다. 말 이해되나? 됐나? 안 된 것 같은데. 이 상황 여기서 따다다다다 압축이 돼서 L만큼 압축 그리고 요거 AB가 딱 머물러 있었다. 근데 AB가 붙어 있는 것 요렇게 두 개만 붙어 있으니까 원래 길이만큼 따보면 원래 길이만큼 용수철이 쫙 왔다 치면은 A는 여기 붙어 있고 B는 옆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요 지점에 오고 나면 A한테는 왼쪽으로 탄성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얘가 신나게 옆으로 쭉 가고 있었잖아. 가고 있었었는데 얘가 너희들 왜 예전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린 적 있었잖아. 그치? 빨라진다 느려진다. 그것처럼 얘 B까지는 그렇게 안 돼. A까지는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얘는 이렇게 되면 L만큼 압축이 됐던 게 그 다음에 늘어날 때 B를 밀어주는 에너지까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대칭적으로 L까지는 절대 될 수가 없어. L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 찍어도 L보다는 작아야 돼. 됐나? 그러니까 여기서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가 몽땅 바뀌어서 A와 B로 이전이 돼야 돼. 딱 줄 거란 거야. 언제? X 꼴 제로 평형점에 딱 오면 탄성 에너지 없지? 맞지? 탄성 에너지 없고 AB 운동 에너지만 딱 있었어. 근데 그때 AB의 운동 에너지만 있었는데 이 운동 에너지는 어디 비례할 거냐? 속력은 똑같을 거라서 질량이 비례할 거라고. 그러면 갖고 있던 탄성 에너지 모두를 갖다가 얘들이 딱 가지게 된 순간 질량이 1대3이었기 때문에 얘들이 에너지가 1대3이야. 그 다음 얘가 붙어 있었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 갑자기 그럼 X = 제로면 얘 속력 최대제. 맞지? AB의 속력이 최대값이야. 최대값이었는데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얘는 이제 느려지는 거라. 탄성력이 왼쪽으로 작용하니까. 왜 평형점?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힘 평형이라는 게 평형점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지금 아래 위로는 힘 평형이 필요 없거든. 근데 용수철이 원래 길이에서 압축되면 오른쪽으로 탄성력. 늘어나면은 왼쪽으로 탄성력 있는 건 알지? 그 분리된 이유가 여기 딱 오는 순간까지는 같은 속력으로 딱 와.
최대 속력이었는데 그 이후에 용수철이 늘어나려는 순간 등속이었잖아. B는 최대 속력이었으니까 그대로 가는데 A한테는 용수철이 왜 가? 이렇게 딱 분리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게 평형점에서 분리가 되겠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평형점에서 분리가 되겠구나. 근데 분리가 되었다고 해서 얘가 아예 이제 에너지를 안 지닌 건 아니고 갖고 있던 에너지를 몇 대 몇으로 질량에 비례해서 1대 3으로 나눴다. 됐지? 자, 그러면 요 턴상 에너지가 2분의 K L 제곱이었지. 얘를 갖다가 질량이 1대 3이니까 운동 에너지를 1대 3. 운동 에너지 크기가 저거에 4분의 1, 4분의 3이었는 거야. 말 됐나? 그리고 난 뒤에 이제 B 봐봐. B가 가진 운동 에너지지만 원래 용수철에 2분의 K L 제곱에 내가 지분이 4분의 3만큼 있다. 이렇게 된 거지. 됐습니까? 근데 분명히 문자로 어떻게 B는 그 이후에는 B는 등속일 건데 야 속력 V다라고 제시를 해준 거지. 그럼 이 문자 그대로 쓰는 거라. 그대로 쓰는 거라. 그래서 2분의 3M V 제곱. 근데 걔는 용수철 탄성 에너지만큼을 그대로 가질 거니까 2분의 K L 제곱에 4분의 3 들고 있던 거 숫자 그대로 날려보겠다는 거지. 이렇게. 됐나? 날려보니까 V는 루트 얘들 M분의 K가 들어가고 여기 2분의 L하고는 루트밖에 나와야겠네. 두 개 바뀌어져서 정답이 있는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운동 에너지를 1대 3으로 나눠 가는데 그건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탄성 에너지만큼의 4분의 1, 4분의 3이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A는 그럼 어때요? 라고 하면 A하고 용수철은 같이 움직여. 그러니까 A하고 용수철하고 에너지 합이 보존이 된다는 거지. 근데 X = 0 요 지점에 있었으면 탄성 에너지는 없지. 탄성 에너지는 없지. 그때 평형점에서는 A의 운동 에너지만 지녔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얘가 딱 멈췄다 되돌아가겠나? 원래는 이렇게 대칭 돼야 되는데 대칭까지는 안 되고 왔다가 조금 더 갔다가 돌아가겠지. 그럼 더 오게 되면 그때는 A는 최대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최대로 늘어난 상태면 A는 정지가 되는 거야. 순간 정지 되돌아갈 거니까. 그치? 그럼 네 운동 에너지 하지 말고 최대로 늘어났으니까 탄성 에너지만 가진 걸로 이야기하면 안 될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됐지? 그러면 아까 A가 가졌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K L 제곱에 대해서 지분이 얼마? 4분의 1밖에 없다. 4분의 1밖에 없다. 그리고 최대로 늘어나는 건 2분의 K 뭐의 제곱 돼야 되는데 같아야 된다. 그러면 남았는 게 2분의 K를 날리니까 2분의 L의 전체 제곱이면 딱 맞겠다. 그럼 결국은 얘가 얼마만큼 L만큼 압축됐던 게 나중에 분리가 되면 A는 L만큼 말고 2분의 L만큼 왔다가 되돌아갈 것 같고 B는 그대로 그냥 슉 갈 것 같다. 말 되겠나?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 됐습니까?